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포스코홀딩스 오늘 빨간 양봉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꽉 채운 양봉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고대하고 있었던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됐었고 실시간으로 좀 주가 변동이 나타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도 집중 반드시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자료를 보면서 보시면 오늘 10시에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 부통령의 토론 이후에 트럼프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해리스는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다시피 이게 폴리마켓에서 가져온 이제 지지율 차인데 실시간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3% 떨어지고 해리스 지지율이 3% 오르면서 이제 시장에서도 주가 변동이 조금 나타나줬었죠. 뭐 트럼프 테마 중에 뭐 일신석재라든지 뭐 SY 스틸텍 같은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엄청나게 밑으로 박았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있겠죠. 2차 전지 쪽은 좀 강하게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반등이 세게 왔었죠. 배터리 셀 메이커 중에서는 삼성 SDI가 장중에 10%까지 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LG엔솔은 5%, SK이노베이션은 1%밖에 안 올랐습니다. 얘는 사실 셀 메이커 단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정유도 붙어있기 때문에 잘 못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배터리 소재 쪽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3%가량 올라줬고요. 에코프로 형제들은 평균 한 3% 정도 상승을 해줬고 기타 소재 기업들은 4에서 한 6%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같은 상승은 미국 정치권 영향이 컸기 때문에 뭐 업황의 개선이라던가 그런 것도 물론 따라오겠지만 그거에 대한 영향은 적었고 미국 정치에 대한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반등에 불과하다고 조금 판단하는 편입니다. 뭐 딱히 눈에 띄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평소랑 거의 다름없는 그런 거래 대금이 들어와 줬었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삼성 SDI는 그나마 전에 하락보다는 조금 강하지만 평균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왔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고 뭐 SK이노베이션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이슈에 대한 그런 수급 몰림에 의해서 온 경우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자면 자, 그나마 특이한 점은 있어요. 자, 오후 장 들어서 지수가 계속 빠졌어요. 빠졌는데도 2차 전지의 상승률은 좀 견고하게 좀 유지를 해줬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주가가 빠지면서 2차 전지로 수급이 좀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랐다가 하락하고 좀 장 막판엔 좀 올라줬지만 반도체가 오름에도 뭐 2차전지주들이 빠지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은 뭐 양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간 만큼 추가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돌아올 확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수급들이 셀 메이크업 업종의 주가 변동이 좀 더 많이 올 것으로 보여요. 일단 아래 소재 업종들은 반등이 조금 더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2차전지에 대한 호재 같은 것들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이런 셀메이커 쪽으로 호재가 더 많다 보니까 일단 셀메이커가 중심으로 주가 반등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소재 업종들은 약간의 반등을 동반해서 따라갈 뿐이지 지금 추가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상승을 나오기에는 셀메이커보다 동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기 하락 추세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이 224일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224일선을 비비고 있거나 아니면 위로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다는 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해줬죠.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고 하락하나 싶었지만 오늘 또 상승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일단 셀메이커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는 아직 방향 전환은 못했지만 같은 섹터에 있는 대형주로서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소재 쪽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소재보다는 일단 셀 기업들의 반등을 먼저 기대한 다음에
그 뒤로 따라가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소재 기업들의 반등도 조금 기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려면 시장이 어떻게 조성이 돼야 될까라는 거를 좀 우리가 짚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보통 원달러가 약세일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지금은 유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종합시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살짝 매수했지만 이거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순 매수가 마이너스가 찍히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기 적합한 시장임에도 들어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걸까? 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좀 영향을 주고 있겠죠. 해당 정책이 지금 한국 시장, 주식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의 자금을 움직이는 주체이기 때문에 대량 거래 자금을 이용할수록 금투세에는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이러한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폐지되거나 유예가 될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투세만의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시장 글로벌리하게 약간은 그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고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선뜻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현금 보유부터 늘린 다음에 뭐 깊은 하락장이 오거나 그럴 때 아래에서 주워 담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율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는 이유는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도 있고 리세션에 대한 그런 리스크 감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 금리에 대한 리스크인데, 오늘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인플레이션을 염두한 금리 인상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율을 같이 좀 보게 되면, 자, N달러 환율인데 10시 기점으로 보시면은 이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깊게 줬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의 금리가 다시 인상이 되게 되면 예전에 8월 5일에 오버랩 됐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또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깊은 하락으로 좀 반응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지수가 한번 하락이 왔었었죠. 지수 차트도 좀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 종합 차트 분봉을 보시면은 10시에 이렇게 깊은 하락이 나왔었죠. 이것도 일본 중앙은행의 그 발언에 대한,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한 영향이 컸다. 이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이슈들 다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키웠었던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났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뜻 아시아 증시에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지만 시간차에 대한 문제가 있죠. 항상 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사항들은 장중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저는 항상 장을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기에는 뭐 학습이 많이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이런 재료들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카카오톡 무료 톡방은 개설이 어렵습니다. 일단 유료든 무료든 상호 간의 소통이 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폐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 포스코홀딩스 중심으로 2차전지 이야기만 전달하는 텔레그램 단방향입니다. 저만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는 단방향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든가, 아니면은 문자 발송 여러분들이 저한테 회신을 주셔도 제가 대답만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 발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전에 수요 조사를 먼저 한 뒤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수요 조사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개설이 되면은 인원 모두 초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리딩 서비스를 제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드리기 전에 경험치를 쌓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서 막 길게는 한 2달 정도 무료로 이제 운영을 해 드릴 건데, 만약에 무료 서비스가 만족스러우시면 이후에 유료 서비스로도 전화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뭐 가입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 전에 무료로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한시적으로 이제 테스트용으로 이제 저도 경험을 쌓고 여러분들도 무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텔레그램 방들, 아니면 문자 단방 발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수요조사 한번 하고 개설해서 초대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이제 개인 발전을 위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 서비스를 위한 것도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개설 전 수요 조사를 한번 진행하고 나서 추가로 또 공지를 드릴 테니까 연락 많이 많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